안녕하세요. 오케모쌤입니다. 오늘은 영어 점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학생이 키워야 할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국영수 사과에 집중해야 할까요? 중학생 때 반드시 키워놓아야 하는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슬라이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거의 고전이 된 출판된 지 10년이 넘은 더 기버의 책에는 똑같은 형태의 가족, 똑같은 교육을 받는 한 사회가 나옵니다. 이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인지 정말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디스토피아인지 한번 책을 읽고 생각해보는 기회를 주는 책인데요. 여기에는 12살인 주인공 조나스가 나옵니다. 12살이란 나이는 사실은 직업을 정해줄 수도 있는 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개발한 18년 영어교육 로드맵 OK 잉글리시 매트릭스 상의 12살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시기로 인지발달 단계로는 형식 조작기에 들어섰으며 그 전에 재미를 위한 독서, 또 읽기를 배우는 독서, 배우기 위한 독서의 시기를 지나서 내신 영어와 입시 영어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전략적 영어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 시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중학교 때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공부를 함으로써 내신 영어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지만 고등학교 때 자퇴를 한다거나 내신 리셋을 위해서 재입학을 하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역량 중심의 교육을 해야 합니다.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서 가장 상담하고 싶은 내용에 체크하라고 3가지 문항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학업 문제, 학업 문제, 가정 문제. 자, 상담 내용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학업 문제에 체크하시면 사실은 아이가 이러한 부분이 부족한데 어떻게 학업을 이어나가야 될지 상담하면 됩니다. 가정 문제에 대해서도 가정과 아이와 학교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업 문제입니다. 학업 문제가 생기면 아이에게 학업에도 지장이 생기고 가정에서도 대화 단절이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업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없으면 자기에게 지지가 되는 좋은 친구가 있으면 학업을 이어나가는데도 문제가 없고 또 가정에 문제가 좀 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너무 학교 성적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력 같은 걸 키우면서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뭐 군초고왕, 장수왕, 진흥왕 이런 거 보시면 이거 한국사 정리 노트 이런 감이 좀 있으시죠? 제가 샘플로 가져온 삼국시대의 한국사 내용을 정리한 노트입니다. 이거는 학원 선생님이 정리한 게 아니라 한 아이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학교 때는 내용 요약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때 정리하지 않고 학원 선생님이 정리해 준 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고등학교 때도 다른 사람이 정리한 것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저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한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기숙사 1층의 모습입니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기숙사 앞에 이렇게 우편물이 쌓입니다. 이 검정색 비닐봉지 하나는 한 과목을 한 학생이 일주일 동안 학습해야 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문제가 500개 이상이 됩니다. 이게 한 과목입니다. 한 아이는 이 비닐봉지를 하나만 받을까요? 아닙니다. 국영수면은 3개를 받겠죠. 국영수 사가면 5개를 받습니다. 시험 기간 때 한국사라도 받게 되면 5개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한 아이가 5개 이상의 분량을 한 주에 다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스스로 세운 학습 계획에 맞춰서 어떠한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지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뒷벽에 붙어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아자아자 화이팅 공부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혼자 고민하지만 너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게가 이 학습지가 잔뜩 놓여있는 기숙사의 벽에 붙어있는 내용입니다. 네,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이렇게 학습해야 되는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 학습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 이것을 다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민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만 너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게. 이러한 상담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때 키워놓아야 할 핵심 역량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중학생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 3가지는 학습 계획 세우기, 내용 요약 정리 연습,
그리고 진로 탐색,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계획 세우는 연습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주도 학습의 기본이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넘쳐나는 학습량을 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학습 계획 세우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이들과 1년에서 3년에 걸쳐서 연습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노트를 꺼낸 다음에 학습 계획을 같이 세우는데 먼저 시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계획은 유토피아에 대해서 공부하기,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해하기, 이렇게 넓게 잡으면 안 됩니다. 먼저 시험 범위를 확인하고 이 시험 범위에서 해야 할 공부나 하고 싶은 공부를 목록화를 합니다. 영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1과에서 2과와 추가 교재가 있는데 이 시험 범위에서 해야 할 공부, 하고 싶은 공부를 목록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목록화한 내용을 각각 공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적습니다. 이 시간을 적다 보면은 이 목록화한 내용을 다 공부하기에는 이 한 과목에만 2주에서 한 달이 걸리는 내용을 목록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5과목에서 8과목을 봐야 된다 할 경우에 이것을 다 공부할 수는 없겠죠. 소요 시간을 측정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요 시간에 맞춰서 그러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반드시 해야 될 것,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선순위 1위에서 3위 또는 5위에 해당하는 내용만 하고 나머지 것들은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는 연습을 중학교 때 많이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험 범위를 확인하고 해야 할 공부를 목록화하며 소요 시간을 반드시 적어봅니다. 소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 못할 경우에는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부에 해당하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 탑3 또는 탑5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부하는 실행 가능한 계획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합니다. 모든 과목에 대해서 국영수 사과 모든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 계획을 세우고 주중에는 하루에 2과목 정도, 주말에는 3과목 정도를 공부함으로써 이것을 계획대로 실행해 나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는 학원에만 맡기지 마시고 아이가 학습 계획을 스스로 세워서 공부해 나가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역량은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교육에서 다 정리를 해주면 고등학교 가서는 스스로 정리하거나 계획을 세워서 학습을 해나가지 못하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중학생일 때 사교육은 필요할 때 활용하는 쪽으로 이용하시고 파일이나 카드 또는 마인드맵, 컨셉트맵 등 요즘에는 수업도 디지털 파일로 많이 주시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자기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스스로 요약 정리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학교 때 요약 정리를 스스로 하면 고등학교 가서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중학교 때 이렇게 한국사를 정리해 놓으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사도 이걸 이용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고교학점제 등으로 고등학교 때 어떻게 진로를 정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데 사실은 더 기버의 주인공 조나스도 12살 때 이미 직업을 배정을 받습니다. 인생은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인생 2막, 인생 3막 이렇게 진로는 살면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인생의 진로를 생각하지 마시고 대학 아니면 자기에 대한 이해, 자기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차원에서의 진로를 생각하면서 방과후 수업 월드컵 또는 과목 월드컵 등을 통해서 아이가 어떤 성향의 아이인지 자기 이해 지능을 높이는 차원 또는 본인의 MBTI를 이해하는 차원에서의 진로 탐색을 중학교 때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수업 월드컵, 과목 월드컵은 제가 책에도 많이 써놨는데요. 초등학교 때 이미 할 수 있는 거죠. 어떠한 방과후 수업을 제일 재밌어 했는지, 어떠한 과목을 제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면 아이의 성향이 나옵니다. 그것이 대학교 전공과도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기 이해 지능과 MBTI를 통해서 나는 이과인지 문과인지, 이과 문과 중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공부해 보고 싶은지 이렇게 생각해서 고등학교 들어가면 고교 학점제에 해당하는 수업도 좀 듣고 대학에서 원하는 핵심 과목이라던가 추천 과목 같은 것들을 수강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고 대학교 들어가서 인생에서
고등학교 때 정한 진로를 변경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 가서도 진로는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인생의 진로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 차원에서의 진로 탐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학습계에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연습하고 내용 요약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연습하며 고등학교에 가서 고교 학점제나 그 밖에 대학교 지원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 탐색도 하시기 바랍니다. 12살은 독서의 시기를 지나서 전략적으로 내신 영어와 입시 영어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전략적으로 영어 공부도 하시되 특히 중학교 때에는 핵심 역량 3가지, 학습 계획을 세우는 법, 배운 내용을 스스로 요약 정리하는 법, 그리고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는 진로 탐색을 하는 이 3가지를 갖출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중학생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 3가지, 국영수가 아니라 학습 계획을 세우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요약 정리할 수 있으며 또 대학 진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로 탐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독서도 중요하지만 중고등학교 가서는 전략적으로 영어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히 고등학교 가서는 학교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지는 시기가 올 수 있으니 내신 리셋을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중학생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 3가지도 꼭 갖출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18년 영어교육 로드맵 OK 잉글리시 매트릭스 18년 영어교육 바이블 영어 적기 교육의 비밀을 통해서 오늘도 자녀 영어교육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 QR코드 클릭하셔서 자녀 영어교육 질문지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본 채널을 통해서 컨설팅 진행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동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